숙제 138페이지부터 138 주영아 138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그러나 8번에 2번 9번에 5번 10번에 5번 11번에 3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5번 그 다음에 물정 민족들이 4번 4번 민중과 민족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들 요약하는 거. 일체감. 자 5번 이거 계모.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뭐 재미와 감동을 주면서 어떤 스스로 각성, 그러니까 계몽도 비슷한 계열이지. 스스로의 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좀 깨달아라 이런 걸 의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넘어가서 145페이지 6번에 4번, 그다음에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 이거 민중 스스로의 각성 가능성을 무시한다. 그 다음에 뭐 소수의 지식인에 의한 민중의 각성만 중요시한다. 다음 11번에 149페이지 11번에 5번 12번에 4번 13번에 4번 14번 이거 조선 민족에게 닥친 시련. 탄압이라고 했지. 그렇지 뭐 시련 탄압이니까. 네, 14번. 14번 시련 그러니까 조선 민족에게 닥친 시련. 15번 이거 아까 똑같은 거야. 민중과 민족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다음 16번에 4번, 17번에 4번, 18번에 3번, 19번에 3번, 20번에 3번. 질문. 이거 아까 문제 앞에 있는 문제 3번을 참고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기에 나오면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노래. 그래서 이 노래는 결국에 근원적으로 뭐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 이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를 님에게 바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피하고 본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노래는 님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얘는 가지고 머리 든다. 따라가서 질문. 19번. 19번 어디 19번이요? 무정? 네. 19번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다. 어떤 이 형식이가 어떤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나 아니면 뭐 기차가 멈췄을 때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상황들에는 보통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그랬냐가 아니라는 거야. 작가가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지. 작가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게 뭐야? 민족주의적 의식을 전달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될 수 있다. 민족주의. 우리 민족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질문? 151쪽에 16번. 16번. 자, 요거는 쉽지. 자, 16번에 보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독자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터져야 된다고. 그게 뭐야? 삼각관계잖아. 그렇지? 한 남자의 두 여자. 벌써 재밌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거야. 얘 또 질문? 연주 문제 없어? 네. 연재는 안 했으니까. 있으니까. 없으면은 청구 넘어갑시다. 153페이지.
현재 청포도 주유기도 청포도 피고 그래서 또 264야 264 시인 계속 유명하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지? 이 사람 기억 독립운동가였고. 자 보면 이 청포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색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어떤 이 시를 보면은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바뀌어 하늘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목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폭 적셔도 좋으련 아야 우리 식탁에 은쟁반에 하얀 모시소반을 마련해 두렴. 요런 시인데 이 시의 색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색채 이미지와 음성상징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면서 볼 건데 다시 천천히 보면은 자, 내 고장 7월은 나의 고장이야, 그지? 내 고장 7월. 그럼 이 내 고장은 이 시의 무슨 배경이 돼? 공간적 배경이지,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내 고장 7월이야. 내 고장 7월은 내 고장의 7월은 이런 곳이야. 그럼 화자의 경험이지, 그지? 화자의 경험이 지금 제시된 공간이고. 청포도가 익어간다. 청포도가 포도 열리면 어떻게 열려? 오, 그렇지. 주렁주렁 열리지. 포도 알이 이렇게 많어. 막 이렇게 열리잖아. 우리 포도 이렇게 그리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그지? 이거 아니야? 너무 그렸니? 포도. 자, 포도. 아무튼 되게 풍요롭게 열리잖아. 그러니까 이 열매가 하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아까 리체가 말한 것처럼 주렁주렁 열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청포도라는 거는 좀 신선하고 푸른색이니까 또 풍요로움을 상징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봐봐, 여기서 청이야, 청. 그냥 포도 말고 보라포도 말고 청이야. 그러면은 뭐야? 색채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청이라는 게 푸른 이미지가 벌써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이런 게 뭐야? 주저리가 뭐야? 아니 뭐 근데 저희 영상 안 찍어요. 찍고 있을걸? 아까 보니까 안 찍고. 언제? 아니 들고 있어요. 불안하게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들고 있어. 굉장히 잘 되고 있어. 배워봤나 봐요. 괜찮아.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와서 주저리가 뭐야? 이런 걸 뭐라 그래? 말이 많다. 그렇지.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은퇴어가 뭐야? 은퇴어. 행동. 그지. 어떤 모습 이런 거. 자. 그래서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알랄이 이것도 뭐겠어? 얘도 은퇴어다. 지금 주저리 그다음에 알랄이 다 모습이야, 모습. 은퇴어들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자, 바다가 가슴을 연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뭐야? 그러면 그렇지. 공간감정을 왜 이렇게 줘? 의인법이 쓰였잖아. 바다는 푸른색이야 원래, 그지? 자, 바다가 가슴을 연다. 가슴을 여는 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지? 근데 바다 가슴을 연다라는 거는 의인법을 쓰였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여기서는 이제 흰색이 나오지, 흰색, 그지? 지금까지 계속 무슨 색이 나왔어? 푸른색이 나왔지. 근데 이제 흰색이 나왔다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라고 할 거야. 대비. 우리가 보통 대비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만 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흰색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 그지? 그냥 다만 이 파란색과 흰색이 좀 다르네, 이미지가 다르네, 요것만 해도 그냥 대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자, 무조건 대비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은,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내가 바라는 손님이니까 화자가 기다리는 어떤 대상이 되겠지. 시적 대상이 되는 거야.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청포는 또 푸른색 옷이야. 푸른색 옷. 얘는 그럼 또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잖아, 그지? 또 푸른색 이미지가 나타난다.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뭐뭐 하면이야. 뭐뭐 하면 이거 현실에 지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가정이야, 가정. 여기다가 저거다가 따먹으면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미래 상황을 가정함. 미래 상황을 가정함. 두 손은 한폭 적셔도 좋으련. 야, 포도에서 막 질질 세면은 막 손 끈적끈적하고 안 좋잖아 원래, 그지?
근데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면 나는 손에 그렇게 집이 묻어도 좋을 거예요.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야. 그지? 자, 아이야 하면서 이제 대상을 호명을 하는데 아이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독자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부르면서 우리 지금까지 흐름은 쭉 어떤 화자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인데 갑자기 아이야 하면서 어떤 전환이 되잖아. 그러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를 하면서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는 건데 은쟁반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은쟁반이야. 그냥 쟁반 말 그대로 은색의 쟁반이고 모시 수건은 뭐야? 우리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도를 먹다 보면 손이 젖는다고 했지. 그래서 그 손을 닦아야 되잖아. 그걸 닦을 모시 수건이야. 즉 은쟁반과 모시 수건은 손님을 위한 거라고. 은쟁반과 모시 수건은 손님을 맞기 위한 준비물이다. 시가 되게 평화로운 시야. 평화로운 시. 그치? 근데 이 이육사라는 시인이 뭐라 그랬어? 이육사라는 시인 독립운동가야. 그러면은 이 그걸 봤을 때 내가 바라는 손님은 뭐야? 그치 광복인 거지. 오늘 광복. 그치 오늘 광복절이지. 광복절 기념으로 이 시가 어쩌고 나왔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결국 이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조국 광복이 되겠다. 좀 음성 상징어랑 좀 색채 이미지가 많은 거 딱 느껴지지. 그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3행에 보면은 2연 3행 보면은 자,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미 알랄이 들어와 박혀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주저리 열리고 알랄이 박히고 이런 게 대꾸라고 그러거든. 대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법이 뭐야? 대구법. 만약에 문장 구조가 A라는 문장 구조가 있으면은 이 다음 문장 구조가 A 프라임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걸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해. 문장 구조에 비슷한 게 반복이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대꾸법이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연, 그러니까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구나.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요 두 개가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였어? 7월이야. 7월 그지? 내 고향이 청포도 익어갈 때 내 고향에서 그지? 7월인 거고 공간적 배경은 나의 고장이란 말이야. 화자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웠던 공간 그지? 이게 나타난 건데 여기서 이제 청포도와 이 청포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푸른색과 흰색 어떤 포도 이렇게 이미지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청포도 같은 경우 푸른색은 우리가 보통 좀 청순하고 좀 맑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느낌이 색채 이미지를 쓴 거고 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포도라는 거는 되게 풍요로운 느낌이 있고 여러 알랄이 막 여러 개 열리면서 그러니까 먹어도 계속해서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 자체의 어떤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시인은 이육사가 광야라는 시도 썼지만 이 청포도라는 시를 쓰면서도 어떤 좀 풍요롭고 어떤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영혼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건 그래서 우리가 비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보통 뭐가 많이 나오면은 자, 이육사에 우리 광야 배웠었잖아. 그지? 광야 기억나니? 광야 기억 안 나? 옛날에 하지 않았나? 아무튼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이육사라는 화자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일단 이 시에서 지금 청포를 입은 손님을 기다리고 그지? 그 다음에 이 광야라는 시에서는 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렇게 기다리는 게 있다고.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이 청포도에서 아무튼간에 내가 기다리는 손님은 누구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세상이 지금 어때? 평화로워? 아니면 좀 힘들어? 어떤 느낌이야? 이 시에서 평화로운 느낌이잖아, 그지?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청포도를 같이 먹고 싶은 인물인 거야. 내가 바라는 손님이 그지? 그래서 은쟁반이랑 모시 수건을 갖다 놓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시에 어쨌든 간에 이 청색과 흰색의
뭐가 나타나냐? 그리고 대비가 나타난다. 이게 좀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 대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 뭐 청색의 이미지 쓰였던 게 뭐가 있냐? 뭐 청포도 있고 하늘, 뭐 바다, 청폭 이런 것들이 있지. 흰색 쓰였던 건 뭐냐? 흰 돛담배 있었고, 그다음에 은쟁반. 그러니까 어쨌든 은색은 좀 그래도 하얀색이 가까우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모시 수건. 우리 모시옷 같은 거 보면 좀 흰 옷이거든. 흰 수건이 되는 거야 얘로. 시는 그렇게 막 어려운 시는 아니어가지고 얘는.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키포인트 체크를 같이 보면은 자 화자. 화자는 자신의 고장에서 이거하고 있을 뭐를 떠올리는 인물이야? 청포도지. 청포도를 떠올리는 인물이다. 자 무슨 상황이냐? 고장에서 익어가는 청포도는 아름답고 화자가 바라는 뭐는 오지 않았어? 손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 신나서 빨리 적어. 자 3번 아니 태로. 자, 화자는 자신이 바라는 뭘 입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 청포야 청포. 청포를 입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정성스럽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밑에 핵심 정리 봐서도 특징 같은 거 봤을 때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거 우리 확인했잖아, 그지?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세계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는 게 내 고장에서는 이랬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나는 지금 내 고장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겠지, 얘들아. 내 고장에서는 7월에 청포도가 열린다고. 지금 청포도에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그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내가 가고 싶은 색이면 좋은 색이야 나쁜 색이야? 좋은색. 좋은 색이잖아. 연지 이해돼? 네, 이게 이상적인 세계라고. 그래서 이상적 세계의 모습을 형성을 했다. 음성 상세어가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밑에 이어와 감상 부분에서는 여기 마지막 쪽에 마지막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 손님 여기 나오거든. 한편 화자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손님을 고달프다고 하였으므로 그래서 일제 강점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민중을 연상시켜서 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원하는 조국 건국과 연결 지을 수 있다. 결국에 그러니까 지친 거지, 그지? 지친 몸을 이기고 화자가 원하는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얘는 5번까지 풀어봅시다. 155페이지 5번. 이거 하고 쉬는 시간 하면 안 되지. 이거 하고 쉬는 시간 할까요? 몇 번까지요? 5번. 안 들으면 더 풀기 시킨다. 연재만 안 돼. 너 세트로 하냐? 선크림 뭐 이렇게 많이 발랐어?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이야 요즘 세상에서. 한국처럼 너 산다. 초이 비교 같은 초인이 누구예요? 거. 초원에 스파이더맨. 일단 초인 쪽인데. 진짜 재미없다. 초인종이 뭐야? 저는 초인 쪽 같은 아 거. 초인종. 와 이건 좀 살짝 실망. 귀엽다. 근데 아프시죠? 고달프하는 원이 시대적사. 공부 중에서 아 지금 이 손님이 지금 너무 힘든가요? 수업을 그냥 아예 안 들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냐? 무슨 소리냐? 아 진짜. 지정 저석제 한번 해볼래? 아니야. 저는 아니다 봐. 뺏긴 거예요. 일본에. 상처.
줬다고는 안 했어. 야 그렇게 원색적인 비난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 10만 원. 자 얘들아 1번부터 보자. 1번. 자 이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 다 몇 번? 2번. 2번이지 2번. 야.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시의 기억과 보기의 초인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2번. 2번이지. 그래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니까 현실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자 3번. 자 니은의 의미는 자, 현실 속에서 고달프고 힘겹게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애환. 일본에게 뺏긴 상처. 어? 일본한테 다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 전혀 아닌 것 같아. 그 고달픔. 우리 민족의 고달픔 이런 거가 관련돼야지. 예, 고문 힘들다. 다른 독립운동가의 모습 안 돼요? 고문당한 독립운동가의 모습이라고? 네. 상상력이 진짜 네, 풍부하다. 힘들다. 어? 힘들다. 니은의 의미가 힘들다라고? 상이 아니잖아 그건. 야 아니 그냥 왜? 네. 난리가 나. 오. 힘들어. 네. 고달픈 몸의 의미가 어떻게 힘들다가 될 수가 없잖아.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애환이라고. 어? 아, 4번. 자 4번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몇 번? 5번. 5번이지 5번. 자 5번 이거 답 몇 번일 것 같아? 2번. 난리 났구만. 3번. 2번. 어? 3, 4월. 야 2번 나왔고 3번? 야 답 5번이잖아. 자 A, B, C 다 푸른색이잖아. 푸른색 자식들아. 하늘이 빨갛고 노랗고. 아니 뭐 하늘이 뭐 빨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늘 밑에 바다가 푸른색이야. 뭐 바다가 빨갛을 거 아니야 우리는. 아, 대구 뽑은 맞잖아요. 자 161페이지 피면 되고 161페이지. 자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이야. 자, 이거 삼포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자, 삼포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가고 있다라는 얘기겠지. 삼포라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론가 가고 있어.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여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지? 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로형 구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여로형 구조를 갖는 소설을 여로형 소설이라고 그래. 소설의 갈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는 여로형 소설이다. 근데 보통 대표적인 예시로 너네가 알지는 모르겠는데 소설가 구보시의 11이라는 소설을 아니? 뭐랑 뭐예요? 처음이야? 처음 들어봐? 소설가 구보시의 1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소설가 구보시의 11은 그러니까 구보시가 그냥 서울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 그냥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이런 것처럼 어떤 길에서 이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로형 구조, 여로형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로형 구조를 가진. 자,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일단 계절적 배경이 언제냐?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야, 겨울. 겨울 하면 느낌이 어때? 추워요. 춥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언제 또 그러니까 이 발표가 된 거냐면 1970년대를 일단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1970년대를 배경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먼저 설명할게. 1970년대에 대해서.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 응? 뭐였을 것 같아? 식량? 식량은 우리가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 근대화주의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일제 강점기였어,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광복이 되고 어떤 남한과 북한의 어떤 조금 막 그런 분단의 조짐이 보였고, 그러다가 19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전쟁. 그지? 6.25 전쟁. 그 45년 만 이때쯤은 6.25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을 하고 그 이후에 막 잠깐 불안했다가 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 그지? 6.25 전쟁 이후로 다시 또 이제 분단 이후에 산 분단 소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지. 그지? 그럼 한반도가 황폐화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농업 국가였잖아.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농사 지을 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다 폭격 맞은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아, 우리가 이제 1차 산업국가에서 탈피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라, 정부의 주도로 이제 도시화, 산업화를 계획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시화, 산업화를 이제 계획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도시 일자리가 많이 생겨. 그럼 이제 도시 일자리가 많네. 돈도 많이 준다는데 그러면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가, 안 가? 아이고. 가겠지. 그러면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농촌에 사람들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그래서 이때 1970년대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 농촌의 황폐화와 관련된 소설이. 딱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문제점이. 자, 농촌이 황폐화가 됐어. 일단 이 농촌이 이제 끝이야. 그럼 이제 농촌에서 이동한 도시로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들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을 생각해봐. 서울 계속 사람들이 계속 몰리잖아, 그지? 집값 계속 떨어져 올라. 집값 떨어져 올라. 계속 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처음으로 이사 온 사람이 서울 살 수 있어 없어? 보통 이렇게 직여받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못 살잖아, 그지? 사회 초년생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처럼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 이제 돈을 벌려고 막 도시로 왔는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서울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지. 그 도시 주변에 살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럼 도시에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겠지. 서울에 못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도시 주변에 사는 거니까 도시로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불렀냐? 우리가 도시 빈민층이라고 불렀어. 도시 빈민층. 그지? 이 도시 빈민층들이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소외된 계층이라고 불러. 소외계층. 그지? 그래서 소외 계층이라 도시 빈민층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봤었잖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모. 걔네들 도시 빈민층이잖아. 판자촌, 그지? 이 두 가지가 이따 1970년대 소설은 다 무조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랑 관련된 거야. 이 얘도. 아무튼간에 이 소외된 계층이 이 삼포라는 그 곳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때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이게 겨울이면은 겨울은 뭐야? 결국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란 말이야. 그렇지? 특히 소외 계층에게 이해? 소외 계층에게 특히 혹독한 시기가 된다. 이 삼포로 떠나는 길인데 어쨌든 간에 얘가 여러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길을 걷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결국 길을 떠나야 돼. 근데 이 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희망을 찾아 떠나는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희망으로 가고 싶은 그런 여정. 얘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얘는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희망을 찾아서 떠났는데 딱 목적지에 갔는데 목적지에 내 희망이 없어. 다시 또 떠돌아다녀야 돼. 그럼 얘는 어떤 속성이야? 그치? 부정적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떠돌 수밖에 없는 이런 길을 통해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문학 작품에서 이 길이라는 애는 그냥 결국에는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길,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인생, 길은 인생이다 라고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소설이냐면은 장씨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 세 명이서 삼포 가는 길이야. 근데 진짜 딱 그냥 그 얘기야. 삼포를 가는데 삼포가 어떤 그 한 사람의 고향이거든. 고향 막 옛날에 자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골집의 고향의 그런 바이브가 있잖아. 되게 포근하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고향이야. 그런 고향을 찾으러 가는데 이 기차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가 이제 다 공사판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럼 이 사람의 어떤 고향은 이런 거잖아. 그렇지? 고향의 어떤 그 안식처라는 곳을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희망을 찾아 가다가 다시 또 떠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그 잠깐 핵심 정리의 주제를 잠깐 보면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과 연대 의식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 연대 의식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그러니까 이 작품의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봤을 때 무조건 부정적이기만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때? 산업화랑 도시화가 일어났지. 그렇지? 이 현실이 지금 피폐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찾은 곳을 간단 말이야. 희망을 찾아서 어디를 가? 삼포를 가. 자, 삼포를 가. 여기 가면은 좀 나 마음 편안하겠지. 나 쉴 수 있겠지. 이러면서 삼포를 가. 근데 삼포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 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삼포도 피폐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작가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야, 너네 인생 어차피 망했다.
희망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을 거야? 아니란 얘기야. 자, 삼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안식처, 시골도 이제는 다 도시화 홍폐화가 됐어. 그러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소외된 계층 사람들끼리, 우리 국민들끼리 연대를 하면 된다. 다 같이 뭉쳐서 으쌰으쌰 서로 생각하면서 이걸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시의 주제가 연대 의식이 나오는데 얘는 조금 그래서 연대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연대가 나오는 이유야 여기. 오케이? 어디로 볼 거냐면은 여기 영달이라는 사람이 있어. 장씨가 있고 백화가 노인은 나중에 나오니까 대충 해서 이렇게 인물이 크게 보면은 4명 정도 나오는데 주인공은 영달과 정씨와 백화야. 영달은 어떤 사람이냐? 얘는 어떤 그냥 초짜 노동자야. 막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나오는 영달 관련해서 안 나오네. 근데 영달이라는 사람은 초짜 노동자, 계속 막 돌아다니는 그런 노동자고 이 사람이 공사장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돼. 그래가지고 막 돈 떼먹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이거든. 영달이었나?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정씨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장씨라서 정씨 아니면은 영달 둘 중에 하나가 또 누구랑 막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이야. 정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제 출소했어. 출소한 노동자야. 출소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야? 그치?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야. 정씨는. 그러니까 막노동꾼이야. 떠돌이. 살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백화는 이제 술집 여자야. 술집 여자. 술집 여자인데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자, 처음에 이 영달이랑 정씨가 어떻게 하다 만나.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정씨가 자기는 고향에 간다 그래. 삼포. 이 둘이 삼포로 같이 간단 말이야. 이게 정씨의 고향이 삼포인 거야. 삼포로 가는데 가다가 어떤 국밥집에서 어떤 주인이 이 백화라는 여자가 그 술집 여잔데 뭐 돈 먹고 튀었나? 도망갔다 그래. 잡아오면 현상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셋이 또 만나게 돼. 영달이랑 이 정씨랑 백화랑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이 백화를 잡아 넘기는 게 아니라 뭐 또 이 영달과 백화가 또 어떤 썸씽이 또 있어요. 또 둘이 뭔가 막 그런 감정선에 좀 교류가 있다가 영달은 이제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만나진 않는 거지. 그래서 백화는 백화대로 고향을 가고 이 기차역에서 이 둘이 좀 자다가 깨가지고 노인이 물어봐. 어디로 가냐? 그냥 삼포로 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노인이 이야기하는 거. 삼포는 거기도 이제 공사판이다 다. 근데 얘는 몰랐으니까 정씨는 10년 만에 가는데요 고향을. 아무튼 그러니까 이 정씨는 또 고향을 잃게 되고 영달은 거기 공사판이니까 좋다고 일이나 하자고 이러고 있고. 아무튼 그러면서 좀 여운을 남기는 소설이다. 근데 여기서 삼포 가는 길에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삼포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여기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 정씨의 고향이야. 정씨의 고향인 거고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실제 지명이 아니야. 실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얘는 이제 가상의 지명인 거지. 이 삼포라는 곳은 그냥 전라남도 쪽에 있는 곳이야. 그냥 작가가 마음대로 설정한 곳. 그러면서 정씨의 고향이니까 어떤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거지. 이거. 그리고 이 삼포라는 공간은 마음의 안식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골의 정겨운 분위기가 되는 거지. 윤지 진짜 되게 영포티스럽다. 자, 162페이지 자 보면은 자 어느 날 그들은 마을에 제왕 공사를 돕기 위해서 30명이 내려왔다. 그래서 말하는 그들은 죄수들이고 그냥 한 번씩 그냥 쭉 봐봐. 자 출감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라 성깔도 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리 경험하지 않았다. 그들이 밖으로 작업을 나오면 길을 쓰고 찾는 것은 물론 담배였다.
백화는 담배 2갑을 사서 그들 중 얼굴이 해사한 죄수에게 지어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해사하다라는 거는 좀 얼굴이 희다라는 거. 희고 좀 곱다. 아주 옛날식 표현을 쓰자면 좀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남자라는 거지. 자, 작업하는 열흘간 백화는 그들의 담배를 댔다. 날마다 그 어려배는 죄수의 손에 몰려 몰래 쥐어주곤 했다. 다음부터 백화는 음식을 장만해서 감옥 면회실로 그를 만나러 갔다. 옥바라지 2달 만에 그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백화를 만나러 왔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병사는 전속지로 떠나갔다. 그런 식으로 8사람을 옥바라지 했어요. 한 달 2달 하다 보면 그이는 앞사람들처럼 하룻밤을 지내고 떠나가곤 했어요. 그러니까 백화가 지금 이야기야. 자기 백화의 과거 이야기. 그러니까 백화가 이 전남친이 그러니까 8명이 있는 거지. 근데 또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 뒷바라지를 한 거야.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8명을 뒷바라지 한 거야. 전남친 8명이 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야. 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랑만 해결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백화라는 애는 좀 나름 결핍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막 이렇게 베풀어 주면서 누군가 뒷바라지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튼 좀 이상한 사람이. 그지 정신이 건강하진 않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못해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죄수들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은 돈을 못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을 혼자 다 냈다고 백화가. 그러면은 자기 옷 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3년 중에서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근데 이 시절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돈도 없고 뒷바라지나 해야 되고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화는 스스로가 그만큼 평화로웠다는 얘기. 자, 그 여자는 새로운 병사를 먼 전속지로 떠나보내는 아침마다 탑으로 나가서 먼지 속에 버스가 가려울 때까지 서 있곤 했었다. 자, 백화는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전전하며 여러 모장을 흘러다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자,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가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붉게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번씩 떴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자,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자, 새들은 깃을 찾아가지고 막 집을 지으려고 숲으로 모여들고 있잖아.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떠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새들이랑 이 3명의 모습은 지금 대비되게 일부러 배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래 이제 어떡한 셈일까요? 집에 가면 백화는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고 가시고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서 집에 농사나 거들죠. 동생들이 많아요. 동생들이 많으니까 이 시대에. 그럼 백화 집이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겠지. 동생들 막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니까 또.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자,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찾았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그러니까 어떤 상남자 행동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쫓기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이 둘을 좀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영다리가 좀 호감이 생긴 거야. 근데 이제 백화가 아프대. 그러니까 이제 백화가 싫다고 하지만 영다리가 그냥 업어버렸다. 백화를. 네, 백화는 영다리 등에 엎으면서 말했다. 하면서 영다리도 백화도 어떻게 얘기해? 무겁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살짝 좀 아양을 떠는 표현은 아니고 좀 그런 느낌 알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깔려왔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대전에서의 옥자는 또 이 영다리의 전 여자친구다. 근데 이 옛날 이 시절의 소설은 좀 우리 무정도 그렇고 조금 어지러워. 그지? 이런 소리 좀 많아. 그러니까 얘 영다리가 지금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야? 좀 애가 백화가 너무 쇠약하고 하니까 불쌍해서. 근데 그러면서 전 여친구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좀 이상해. 좀 지금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자, 그들은 7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팽청대고 있었다. 자,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굼국 냄새가 풍겨왔다. 자,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계속 붙어 다니고 있다. 자,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산이에요. 나는 호랑선 쪽인데 여기는 있어. 자, 군용차를 사용하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파치랩떡을 사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그러니까 이 백화가 또 영달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 이거 문제를 풀고 바로 끝내기 전에 이거 내용 조금 거의 결말이거든요. 여기가 거의 결말이라서 그 164페이지 이어서 쭉 그냥 보면은 그래서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다시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러니까 영달이한테 난 백화랑 잘 어울리는데 그냥 잘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영달이가 그런 거 같아요 하는데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 역사 밖에 멍하니 내다보았다. 자, 백화는 뭔가 수군되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달이가 나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백화랑 같이 살기 어렵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그리고 산포에 같이 가시려고 하고 어쨌든 하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그러니까 이 백화가 영달이한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달이는 결국 거절을 하는 거야. 거절을 하면서도 이제 이 백화에게 먹을 걸 챙겨준다.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켜져졌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했더니 뭐라 그러냐? 자,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고 정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자,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하고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정래예요. 이래. 그러니까 이 백화가 요 둘이서 얘네 셋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이름 촌스럽다고 안 알려줘. 그러니까 자꾸 좀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옛날에 막 그런 나이트 같은 데를 가면은 나도 안 가봤지만 그럴 나이는 아닌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삐끼들 막 이름에 막 안정환 이렇게 달아놓잖아. 몰라? 뭘 달았나요? 이름을 막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가명을 쓰잖아. 진짜요? 너도 안 가봐서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럴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가명을 쓴 거야 백화라는. 근데 자기 이름 촌스럽다고 안 알려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백화가 자기 이름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셋의 유대감이 생겼다는 얘기야. 결국에 처음에 경기하던 거에서. 예. 그러면서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두 사람 모여서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피웠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한잔 말고 챗 며칠이나 견디나. 아니요 백화를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나흘도 천승을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비판적인 인식이 있다. 왜? 얘가 제 돌려주고. 자,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에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었다. 어디 일들 가시오?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그러니까 도자가 불도저야. 불도저. 그 공사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 자, 삼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벌릴 때가 됩니까? 그러니까 삼포가 분명 깡시골인데 공사를 할 데가 없는데 무슨 불도저를 돌린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근데 노인이 아이고 지금 몇 년 만에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노인 정씨가 10년 만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씨가 알고 있던 그 고향은 이 시대 그러니까 농촌인데 바다에 붙어 있는 농촌이라서 막 농사도 짓지만 물고기도 많이 잡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평화로운 곳에 지금 공사판이 열렸다라고 지금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 말도 뭐 거긴 지금 육지야 막 바다에 방떡을 쌓아놓고 트럭이 쉴 때 도로 실어 나른다고 막 쭉쭉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나룻배라는 거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만든 배잖아. 어떤 조그마한 어떤 강이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그런 정겨운 시골의 소재조차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와서 자 마부분 이제 보면 자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기대감을 했다는 거야. 나 시골 가서 내 고향 가서 좀 많이 쉬어야겠다. 근데 정씨에게는 퉁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사봅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왜? 정씨가 기대했던 고향과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정씨는 삼포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삼포도 없어졌어. 영다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떠돌이, 뜨내기. 근데 이제 정씨는 어때? 정씨도 고향을 잃어버렸어. 갈 데가 이제 없어진 인물이 되어버렸다. 기차는 눈발에 달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자, 이 어두운 들판, 눈발에 달리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공간으로 달려갔다는 얘기야. 이게 정씨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사실을 암시를 한다.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나. 좀 열린 결말인 거지. 근데 그 여자랑은 헤어질 건데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타인이잖아 처음에. 그런 타인도 어떤 이런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지. 얘는 3번까지 빨리 풉시다. 163페이지. 네, 63페이지 1번에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한 몇 번? 1번은 5번이지. 백화는 후회하고 있지 않고 그때 마음이 편했다고 하잖아. 자 2번 다 몇 번? 2번, 으유 2번 몇 번? 4번, 으유 5번, 1번 틀릴 수 있어. 야 떠도는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의 갈등이 어디 나타나 여기서? 아니잖아. 나도 여기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 사람들이 막 너 나가 이러지 않잖아, 그지? 이건 내적 갈등밖에 안 나타난다고 이 소설은. 그래서 1번인 거고. 자 3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한 몇 번? 5번? 그렇죠 5번이지. 내가 방금 외적 갈등 없다 그랬잖아. 내적 갈등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거 4번 5번은 너네 어차피 서술형 잘 안 푸니까 불러주면은 얘들아 헤이 64페이지에 4번. 자 A와 같이 행동한 이유. 자 A가 뭐냐면은 자 영다리를 대꾸하지 않았다 요건데 이거에 대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백화가 불쌍하게 느껴졌다라는 뉘앙스로 쓰면 돼. 피폐했던 사람 때문에 쇠약해진 백화가 치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백화가 영다리한테 무겁죠라고 물어본 거야. 그 장면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5번 이 글의 내용이 바탕으로 B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 파치르떡이야. 그러니까 백화가 자기 몫을 영다리에도 나눠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백화가 영다리에게 고마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겠지.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따뜻한 인정을 바탕으로 이 유대감이 생성됐다는 걸 알려주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다. 숙제 172페이지까지. 하고 원법 풀면 됩니다. 숙제 몇
페이지에 오는 84일 걸 이어서니까. 오늘 진도 몇 페이지까지 나와요? 굉장히 짧게. 85까지. 야이스. 쌤 그럼 숙제도 85까지예요. 쌤 잘생겼어요. 갑자기? 야, 문법이라고 문법. 숙제도 그거 없었는데. 자, 84. 자, 나오지? 윤지야? 자, 한글 맞춤법 개념 52부터인데 띄어쓰기 말한 거야. 띄어쓰기 이제. 자, 제 42화부터 보면은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는데 의존 명사가 뭐냐? 의존 명사가 뭐야? 이중하는 명사. 그지? 혼자 못 쓰는 애지. 겉좀 따는데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은 이제 띄어서 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뭐 먹을 만큼 먹으라 할 때 이런 거 띄어서 써라. 그 다음 43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뭐 개 이런 거 있잖아. 말이 이런 거. 45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그래서 보면은 뭐 국장, 경, 과장, 참군, 대, 백군, 책상, 발상, 띄고 등, 사과, 배 등등 이런 식으로 띄고 쓴다라는 얘기야. 이거 안 어렵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조 영혼에 관련 나오는데, 그럼 보조 영혼이 뭔지 아냐 혹시? 아니요? 자, 본 영혼과 보조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본 영혼과 보조 영혼이 있어. 근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 같아? 딱 봐도. 본명. 그렇지, 본 영혼이 더 중요한 거 같지. 얘는 뭐냐면은 문장 안, 어차피 문장 안에 쓰는 거니까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본 영혼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용언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본 영혼 플러스 보조 영혼 이런 문장 이런 용언으로 구성이 될 건데 이따가 예시를 보여줄게. 본 영혼에다가 보조 영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본 영혼은 혼자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본 영혼이라고 할 거고 보조 용어는 뭐냐? 실질적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의미를 보충해 준다. 의미를 보충해 주는 용언이면서 혼자 쓸 수 없겠지. 혼자 쓸 수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윤재야. 자, 윤재가 원래 내일 클리닉을 오는 날이야. 그지? 근데 윤재가 내일 안 왔네? 내일 안 와버린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카톡을 보냈겠지. 윤재가 오늘 클리닉 안 오니? 이런 식으로. 근데 윤재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카톡 받은 걸 알아. 그런데 윤재가 실수로 카톡을 읽어 버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카톡을 읽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본 영혼에다가 보조 용언의 구조야. 자, 읽다. 얘가 이제 본 영혼이 되겠지. 그러니까 안 읽씹하는데 읽어 버렸다 이런 표현할 때 본 영혼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얘는 카톡을 읽다라고 혼자 쓸 수 있다고. 자, 얘는 봐. 카톡을 버리다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거가 우리가 이제 보조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간에 보조 영어에 관한 걸 볼 건데 이제 자, 보조 영어는 띄어쓰는 원칙을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을 한다.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비가 올성쉽다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여기서 본 용어이 뭐야? 비가 오다잖아. 오다. 그지? 그러니까 올 이렇게 띄어써야 되는데 허용해 주는 거다. 올성쉽다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 있게. 근데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요거는 밑에 예시 있잖아. 잘난 체를 한다 있지. 잘난 체를 한다. 이게 원래는 잘난 체를 하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쓰냐면은 원래는 잘난 체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쓰는 거야. 여기 체하다를. 근데 지금 예시는 뭐라고 나오냐? 이거 잘난 체를 하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붙었을 때 이때는 띄어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를 무슨 어라고 해요? 복합어. 복합어 중에서도 합성어라 그러지. 합성어 그지? 합성 용어니까 합성어겠지. 자, 합성어인 경우에
이럴 때는 띄어서 쓴다 라는 얘기인데, 자, 앞말이 합성 용어인 경우 원래대로 보면은 그 보조 용어는 띄어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나 네 건 줄 모르고 그거를 먹어버려서 할때 먹어버리다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이런 거 할 때 띄어 쓴다 요런 얘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 쓴다. 여기서 보면 책을 읽어도 보고 라고 나와 있지, 그치? 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읽어 여기 띄고 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어떻게 된다? 읽어 보다 라고 하는 게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된다. 84페이지 끝났고 넘어와서 85페이지. 자, 먼저 보면은, 자, 한글 맞춤법 그 밖의 것이라고 나오잖아. 그치? 자, 51항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자, 자, 깨끗이, 따뜻이 이런 거, 급히, 급히, 급히 이런 것들이 있다. 예시를 보면은 이로만 나는 건 이로 적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깨끗히라고 하는 거는 어법에 틀린 말이다. 오케이? 깨끗이가 맞아. 깨끗이. 그래서 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뭐 을거나 을걸, 을개, 을수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덜아, 던 그다음에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데, 자, 덜아, 던 요거는 뭐냐?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잖아, 그지?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얘는 결국 뭐냐? 회상이야, 회상. 회상을 할 때는 덜아, 던. 야, 그거 맛있더라. 아, 거기 좋더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어라. 그러니까 선택이지, 선택. 자, 남아서 클리닉을 하든지 숙제를 해오든지 이런 거 선택을 할 때는, 그지? 이렇게 든지로 적는다, 어미를. 57항. 자,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그러니까 소리는 똑같이 나는데 갈음, 이거는 갈음하다라는 동사로, 그러니까 뭘로 갈음을 하겠다, 대신을 하겠다 이런 거고, 걸음이나 걸음 이런 거, 노름이나 놀음, 놀이 이런 거. 그러니까 소리는 똑같이 나는데 나눠서 적어야 된다, 구분해서 적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오케이, 이해돼?